안녕하세요, 허연입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지금 폭설이 나를 반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차를 타고 귀가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폭설이 지금 나를 조져버리신다. Winter is coming. 한국은 눈 한 번 왔는데 내가 못 봤는데 왜 여기는 오자마자 폭설이냐고. Winter is coming. 윌리엄 마르셀. 안녕하세요, 원희원입니다. 오늘은 중국콘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중국에 입국했을 때 공항에서의 상황이나 뭐 첫 번째 격리에 대해서 소소하게 말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준비해 놨어요. 화면이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되나? 자, 제가 2021년 11월 22일에 월요일에 이제 중국에 도착을 했죠. 근데 일단 가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저번에 출장 간 사람도 있고 이제 인터넷도 좀 찾아봐서 뭐 건강 QR이라는 건강마였나 아무튼 건강 QR 그린 QR 코드를 준비해야 돼서 그거를 준비했다. 거기에 뭐 또 정보 막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정보 입력하고 네 뭐 PCR 검사랑 또 피 뽑아서 하는 거 뭐 있었는데 그 항원인가 아무튼 그런 거 검사해서 그 성적서를 제출해가지고 이제 건강 QR을 미리 받아놔야 되고요. 그래서 공항에 갔더니 비행기 2시간 전에 갔나? 3시간 전에 갔나? 3시간 전에 간 것 같은데 그 항공사 인천공항에 제가 중국콘 이제 초반 영상에 올렸지만 인천공항에 사람이 없고 가동하는 그 창구도 거의 없는데 우리 쪽 줄만 서 있는 사람이 1시간 반을 서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았으면 그냥 저녁을 먹고 줄을 다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뒤에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아무튼 또 뭐 세관 QR 뭐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얘도 뭐 안내를 받아가지고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2시간 전에 갔나 그럼? 보딩 시간이 좀 늦었어요, 제가. 늦은 게 아니라 여유가 한 5분 있었나? 이제 수속 다 밟고 하고, 이제 뭐 짐 검사하고 이거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보딩이 5분, 10분 남았지만 너무 배고프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 세트 좀 빨리 나올 만한 걸 시켜가지고 후다닥 먹고 갔죠. 근데 보딩도 줄이 좀, 내가 갔을 때 이미 조금 늦은 시간이었나? 약간 5분 전, 원래 26시간 5분 전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가니까 줄이 또 오래 서 있더라. 그래서, 괜히 일찍 왔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서 착륙을 했죠? 착륙을 하면, 뭐, 한국 사람들만 많이 그런지 몰라도, 착륙해서 이제, 딱 주차를 해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짐을 꺼내고 이제 나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죠. 그 통로에, 가운데 복도 통로에. 그런데 이제 일단 다시 앉히더라고요. 왜 앉히나 했더니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근데 몇 시 도착 비행기였지? 아무튼 한국 시간 지금 시차가 제가 상해 공항으로 갔으니까 시차가 1시간이 있는데 아무튼 한국 시간으로 23시 15분에 비행기 내렸다. 이거 중요합니다. 23시 15분에 비행기 내렸어요. 내려서 또 뭐 종이를 줬던 것 같아요. 잘 기억 안 나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억력이 짧아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제가 이제 요거를 당일하고 다음날쯤에 약간 실시간으로 조금씩 기입을 해놓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명지에 이름 써서 들고 다녔다. 뭐 들고 다녔던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세관 QR 했던 그 레드 QR하고 이제 온도 얼굴 뭐 이런 거 체크해서 게이트 통과하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줄을 서가지고 레드 QR을 또 확인하고 이제 체열병을 줍니다.
체열병이었나? 아니야, 체열병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제가 코로나 PCR 검사를 많이 안 받아봤던 때라서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코로나 검사병이에요. 코로나 검사병. 코로나 채취병. 코로나 채취병을 주고, 종이에 바코드, 병에 바코드. 아, 그리고 이제 병에 바코드를 붙여야 되나? 붙여서 주던가? 아무튼 뭐, 보통 이제 코로나 코 쓰시는 이런 검사하면은 이 시료가 누구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채취병에 이제 바코드랑 이름이랑 이런 거 붙어 있는데, 아무튼 그거 붙어 있고, 종이에도 뭔가 바코드 붙은 종이를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 아니, 두 번째로 이제 코를 쓰셨죠. PCR 검사를 한다고. 코를 쓰시고 10초 동안 뒀어요. 뒀다가 이제 빙빙 회전을 시켜서 충분히 묽게 한 다음에 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면봉이 기니까 얘를 부러뜨려가지고 병에 넣더라. 그리고 코만 한 게 아니라 입국해가지고 공항에서 다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공항에서 약간 안내를 받아가지고 약간 바깥 살짝 건물 바뀌긴 했던 것 같아요. 건물 바뀐데 아무튼 그런 밖에 천막 같은 걸 쳐가지고 이런 코로나 검사할 수 있는 데를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이제 입장으로는 일자 통로로 해가지고 그쪽으로밖에 지나갈 수밖에 없게 해놔가지고 모두 다 검사를 받게 이제 길을 구성해 놨고 아무튼 그렇게 약간 바깥까지 연결된 천막에서 이제 코도 검사하고 입안도 검사를 했다. 종이를 사진 찍었는데 이런 건 또 빼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사진을 찍었는데 제 이름이랑 여권 번호랑 이런 거 있어가지고 모자이크나 좀 이제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여드릴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뭔가 종이를 체크를 하고 또 종이를 제출하고 바코드도 되게 여러 번 찍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했다. PCR 검사까지 하고 이게 이제 비행기 내리고 나서 1시간 30분이 지났었다. 아까 이제 11시 15분에 내렸으니까 12시, 0시 45분 거의 1시 다 돼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시작했다. 그리고 세관을 패스하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인천공항 오고 그러면 세관 지나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옛날에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허니님 뭐 이런 팻말 들고 있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직원은 또 보통 이제 출국장으로 나가는 곳은 역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놓으니까 직원들도 못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거의 새벽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고 거의 마지막 비행기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원들이 거기 이제 막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안에 승객이 몇 명이나 남아있냐 이런 걸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나오면 또 이제 나의 목적지, 내가 상해공항에서 나왔는데 너의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또 사람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류는 이제 상해에 있는지 아닌지를 일단 분류를 해서 길이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가 아닌 쪽으로 가서 이제 또 이제 제가 가는 곳이 강소성 창조시였기 때문에 강소성 쪽으로 또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QR을 작성을 합니다. 아마 상해에서 관리하는 용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강소성 쪽에 보냈다. 이런 것 같고, 또 뭐 파란 종이를 받아서 또 이름과 중국 핸드폰 번호와 여권 번호, 여권 번호겠죠? 여권 번호를 기입하고, 그러면 이제 또 이 강소성, 이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강소성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줄을 섭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그거죠. 옛날에 이제 저희 뭐 호랑이가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문경세제를 넘는데 뭐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한 50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산을 넘었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충분한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줄을 씁니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해 QR과 여권을 제출을 해요. 그리고 호텔서 돌려준다고 안 되면 있었고 파란 종이도 아까 받았던 파란 종이도 파란 종이 어디 받았는데 여기 있다. 파란 종이도 다시 제출합니다. 이게 약간 또 줄을 서요.
또 어디 좀 걸어가서 또 줄을 섰는데 버스 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번역기가 열일을 했다. 직원들이 이제 저는 한국인이고 중국어를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약간 번역기 같은 거를 들고서 이제 내가 약간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자주 말하는 물어보는 질문이나 뭐 이쪽으로 가세요. 뭐 강소성이면 이쪽으로 가세요. 뭐 이런 거를 그 번역기를 스크린샷 해놓은 거를 그냥 보여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무튼 줄을 엄청 섰다. 그래가지고 또 줄 서고 있는데 또 이제 버스 타는 곳 앞에서 또 대기해. 버스가 저 밖에 보이는데 버스 타는 곳이 버스가 바로 이제 그 도로에 있는 정류장에 있는 게 보이는데 또 대기한다. 이때가 한국 시간 1시 43분이다. 아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그레이션 이후에 또 1시간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이때 아마 이때 줄 쓸 때 이제 한국에 출장 온, 중국에 출장 온 한국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온 비행기를 타서 그런지. 대부분 다 남자들이었고, 어떤 분이, 여기는 버스 타는 직전 앞에서는 뭔가 직원이 수기로 뭔가를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QR 작성하고 뭐 하더니 여기선 또 뭐 수기로 하고 앉았네, 뭐 이런 불평을 얘기하시던데, 아무튼, 저도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지금 QR을 한 3, 4개를 작성을 했는데 왜 그럴까? 왜 또 뭐 수기를 작성하고 QR을 또 작성하고 생각하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QR이 잘 돼 있긴 한데 그 정보의 연계는 안 돼 있어. 시스템은 없어. QR 해서 이제 QR로 이제 사이트를 안내하는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QR에 내가 적은 정보끼리의 연동은 잘 안 돼 있어서 뭔가 필요한 건수마다 그냥 QR을 항상 하나씩 작성을 한다. 그거는 좀 불편했다. 그렇게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어떤 데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있었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 또 짐칸이 부족하니까 기사 아저씨 같은 분인 것 같아요. 막 발로 짐칸에 짐이 다 안 들어가니까 발로 뻥뻥 밀어차가지고 짐을 막 미는데 나는 우물쭈물 하다가 짐을 못 넣었어. 못 넣었는데 발로 뻥뻥 차도 내 걸 넣을 공간이 없어. 그래서 나는 들고 그 버스를 탔다. 버스가 그 계단이 높은 버스 있는데 예전에 중국 가서도 이걸 봤었나? 그러니까 밑에가 약간 짐칸이고 그 위에 이제 사람이 타는 곳이 있어가지고 좀 계단이 높은 그런 버스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약간 고속버스보다 좀 더 높은 느낌? 버스 계단이 높아서 그런가? 계단 수가 작고. 아무튼 그 스타일의 버스가 있는데, 아무튼, 해서 수기로 하는 공정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있고, 버스가 1시 53분에 출발을 했다. 내가 비행기를 11시 15분에 내렸는데, 버스 출발이 1시 53분이었다. 2시간이 걸렸죠. 이렇게 2시간 반, 공항에서만 2시간 반을 있었다. 뭐, 가다 보니까 뭐, 버스에서 잘 수도 없고 뭐 새벽에도 뭐 공사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도 막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또 답답한 게 또 그 아까 그 한국 분이 또 그 한국 분이었던 것 같은데 불평불만을 또 말한 곳이 여겁니다. 버스가 이런 공사 현장 옆을 막 지나가면서 길도 그 철판대기 깔아놓은 우둘투둘한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덜컹덜컹하고 그런 길 지나가는데 버스가 막다른 곳에 가가지고 뭔가 T자로 됐는데 막다른 T자 안으로 들어가서 유턴을 2번이나 했어요. 연속 2번, 그러니까 뭐 유턴 1번 하고 또 한 10분, 15분 가다가 또 어디 들어갔는데 또 유턴을 또 하고. 그래서 아마 아까 그 승객분인 것 같은데 길도 모르고 잘 못 가는 거 아니냐, 버스 기사가. 불만을 계속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숙소에 도착한 게 3시 36분이다. 이게 좀 크지 않았을까? 요게. 분명히 버스 숙소는 첫 격리 숙소는 상해 안에 있는 걸 거거든요. 상해 안에 있으면 새벽에 갔으면 뭐 몇 시간이야 이거? 1시간 반? 1시간 반이나 갈 이유가 있나? 이런 거만 아니었어도 30분, 최소 30분은 땡겼겠죠. 상해 반대쪽으로 갔어도. 그렇지 않았을까? 내가 중국 질은 모르지만. 아무튼 버스가 숙소에 도착한 게 3시 36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11시 15분에 버스에 내렸고, 숙소에 도착한 건 3시 36분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숙소에 가니까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종이 3장을 주면서 또 작성하라고 합니다. 뭐 안내도 없고 영어로도 안 나있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종이류를 작성할 때는 항상 그 파파고로 이제 이미지 번역을 해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약간 의아하기도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뭐 뭘 작성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분들도 계셨고 아무튼 아니면 뭐 중국어 가능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았고 아무튼 종이 3장을 줘가지고 또 번역기 돌려가면서 열심히 썼죠. 종이랑 펜만 띡 주고 가요 그냥 직원은. 그리고 또 그걸 한 15분 동안 썼죠. 드디어 3시 54분에 이제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또 줄을 서요. 그래도 요거 입실은 금방 했다. 4시에 입실해서 8212호인데 2층이었을 거예요. 8이 왜 붙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200, 아마 2층이었던 2층이죠. 2층에 갇혔고 4시 40분에 이제 씻고 뭐 이러다 보니까 4시 40분에 취침을 해서 한국 시간 기준이고 거기로 따지면 3시 40분에 잔 거죠. 1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나는 11시 15분에 비행기에 내려서 이미그레이션은 1시간 반 있다가 했고 버스 출발은 1시 53분에 했고 버스가 숙소에 도착한 거는 3시 36분이고 입실은 4시에 하고 4시 40분에 잤다. 미치. 여기는 이제 그 첫 숙소 아마 그 만두 먹은 그거밖에 안 찍었나? 동영상은? 나중에 이제 중국콘 약간 다 올리고 나서 최근에 올린 그 첫 격리 숙소 아마 영상에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1인 침대에 2개 있는 약간 모텔방 느낌이고 2인방을 혼자 써서 넓었다. 에어컨은 끄지 말라고 중국어로 써 있었던 것 같고 뭐 환기 때문인 것 같다. 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도 열라고 안내문이 있었고 안내문이 가면 또 있어요. 안내문이 막 여러 장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안내가 나와 있는데 약간 예전에 많이 뽑아놓은 예전 버전이라 최신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튼 그런 게 주더라고요. 뭐 소독제나 이런 거. 뭐 가루 같은 거 막 줬는데 기억이 안 나네. 사진이 있으면 이따가 좀 보고요.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 지금 여기 숙소가 어딘지 좀 몰라요. 야간에 지금 새벽 3시, 4시에 도착해가지고 여기가 모텔은 아니었어. 아니, 모텔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어딘지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스바겐이었나? 그 약간 세미나라가 아니라 약간 우리나라 뭐라 그러더라? 워크숍 많이 하는 그런 지방에 있는 그런 센터, 교육센터 이런 거 그런 데였다. 그리고 이제 숙소를 나왔죠. 숙소를 나오기 전까지 숙소에만 있기 때문에 뭐 적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안내는 8시부터 이동한다고 했는데 20분 정도 늦게 불렀고 전날에 이제 밥 줄 때였나? 온도 체크할 때였나? 한국어로 이제 8시부터 이동한다 뭐 이런 걸 적힌 종이를 보여줬고 어디 가든지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뭐 옷에 뭐 이런 데다가 뭐 창조 이런 거 상주라고 이제 한자로 적혀 있었겠죠. 그리고 마스크랑 장갑을 줬습니다. 이거를 끼고 이동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날 나는 이동한다고 마스크를 새 거를 꺼냈는데 바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다. 그리고 이 상해에서 머물고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가서 이제 저는 4주 격리를 했으니까 목적지마다 이제 격리 기준이 다를 텐데 아무튼 상해에서 3일인가 4일 있고 옮기는 거라서 다른 곳 가는 팀도 있는 것 같고 알고 보니까 여기는 폭스바겐 트레이닝 센터였다. 그래서 또 8시 45분에 출발해서 또 9시 20분에 강당 같은 되게 넓은 강당 같은 곳에 도착을 했는데 약간 터미널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제 상해 격리 숙소에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목적지별로 다시 분류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갈 때는 아니 뭐 한국인끼리 얘기를 좀 했죠. 나는 상주 가고 나는 뭐 난징 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뭐 버스 하나로 가나? 그럼 뭐 오늘 안에 8시 출발하긴 했지만 뭐 난징 갔다가 상주 갔다가 뭐 이런 식일까 했는데 이런 약간 다시 모아서 가더라. 그리고 요거는 생각보다 이제
공항에 비하면 별로 안 기다렸다. 9시 반에 바로 버스를 탑승해서 출발하고 11시 40분에 이제 그 창저우에 있는 격리 숙소에 도착을 했다. 라고 이제 첫 공항에서의 이 다이나믹한 처음에 화가 많이 났죠. 11시 15분에 내렸는데 내가 입실한 건 4시라서 정말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다. 그래서 또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아니, 격리를 3일 동안 한다고 하는데 나는 중국에 밤 11시에 왔으니까 전날 22일에 왔는데 숙소는 4시에 들어갔으니까 23일부터인가? 22일부터인가? 이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나간 건 26일이었다. 3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3일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조금 며칠 더 있었던 것 같아. 이 버스를 보내야 돼서 그런가? 기준은 그런데 뭐 아무튼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진짜 이거를 적은 이유는 정말 내가 기다리면서 이거를 약간 유튜브 각이라고 생각했지만 함부로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그리고 이제 약간 귀찮은 것도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는 따로 녹화를 안 했고요.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메모장 켜놓고 그리고 이 4시에 간 게 정말 힘들고 화가 많이 났다. 아, 이렇게까지 꼭 해야겠나? 약간 또 이때 느낀 느낌이 사람들이 다 공항 그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있는 그 항공사 직원부터 다 그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방역복 입고 마스크 끼고 페이스 쉴드도 꼈나? 아무튼 그런 거 다 끼고 있어. 항공사 직원, 승무원까지.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그래. 내가 공항에 왔는데 공항에 온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안내를 계속 받는 게 약간 내가 진짜 좀 훨씬 인도적인 내가 지금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제 약간 뭔가 전쟁 났을 때 포로 수용소에 가는 느낌 이런 게 아닐까. 일로 말도 안 통하고 일로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코 뭐 쑤시라면 쑤셔야 되고 뭐 작성하라면 작성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튼 그랬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중국 입국에 관한 그리고 첫 번째 격리 숙소에 약간 거기까지 발을 걸친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원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